KBS 인기 프로그램 같이 삽시다에 출연 중인 안소영 씨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같이 삽시다 측은 최근 안소영 씨의 하차를 결정하고 마지막 녹화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하차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니 그 비하인드에 매우 충격적인 이유가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안소영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같이 삽시다 촬영에 자주 늦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같이 삽시다에서 안소영을 하차시킨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소영 씨는 사실 하차를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전 같이 삽시다 방송에서도 안소영 씨는 요즘 잠이 부족하다고 말했었고, 이에 박원숙 씨가 피곤하면 스케줄을 빼주겠다는 농담을 던지자 안소영 씨는 왜 나를 뺀다고 그러는 거냐라며 버럭 화를 낼 정도로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원하지 않음을 드러낸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소영 씨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제작진은 결국 그녀의 강제 하차를 결정했고, 이로 인해 마지막 촬영장에서 끝내 눈물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안소영 씨가 하차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같이 삽시다에는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안소영 씨에게 본명이 아닌 다른 이름이 따로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또한 그녀가 한때 쓰러진 채 영안실에서 발견된 적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에마 부인으로 스타덤에 올랐던 안소영 씨의 원래 이름은 안기자였는데, 이름 때문에 학창시절 선생님들이 누구 품에 안기려고 안기자냐며 놀림감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학생 때부터 사람들은 그녀를 야하게 보았고, 심지어 선생님들까지도 매일 입술에 루즈를 바른다고 오해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그녀를 야한 이미지로 오해했었다고 합니다. 안소영 씨는 처음에 연극 배우로 연기를 시작했으며, 극단에 있던 한 여자 선배의 남편이 영화 감독이어서 그 선배의 추천으로 에마 부인 영화에 캐스팅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토록 야한 영화인지 모르고 캐스팅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감독으로부터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만 해도 일반적인 영화라고 생각해 캐스팅에 응했던 안소영 씨는 그 후 매일 촬영장에 와서 그날 촬영할 콘티를 받아보았는데, 원래 시나리오에는 없었던 장면들이 자꾸 들어가 있어 감독과 자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결국 사이가 틀어지면서 나중에는 조 감독이 대신 와서 콘티를 전달해주는 등 영화 촬영의 상당 시간을 감독의 얼굴을 거의 보지 못한 채 촬영을 마쳤다고 합니다. 더구나 그녀는 에마 부인을 촬영하면서 3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감독이 안장도 없는 말을 누드로 타라고 지시하는 바람에 겨우 말의 끝부분을 잡고 위험하게 말을 타다가 말의 등뼈가 너무 날카로워 하혈을 한 양동이만큼이나 하게 되어 감독에게 나 못 나오면 책임지라고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루는 매우 추운 날 꼭 비 맞는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고 해서 물을 뿌리는데 물이 얼어 떨어졌고, 숲을 헤쳐가며 촬영하는 동안 물이 얼음이 되어 피부에 닿아 살이 찢어져 온몸에 상처가 났습니다. 촬영 종료를 알리는 소리가 나자마자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어 그 자리에서 바로 기절했다고 합니다. 또 한겨울 운전하는 장면을 찍는 도중 막 면허를 딴 초보 상태에서 감독이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라고 지시하자 안소영 씨는 겁에 질려 운전하다가 전방에 학생이 보이자 겁이 나 핸들을 조금만 꺾어야 하는 상황에서 확 꺾어버렸고, 그 결과 차는 팔당으로 추락했습니다. 안소영 씨는 기절했지만 스태프들은 산 위에서 그 장면을 찍다가 차와 거리가 멀어지면서 나중에는 차가 아예 안 보이자 안소영 씨가 잘 갔는 줄 알고 안심하고 촬영을 철수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오토차가 많지 않았던 시절이라 스틱 운전이 서툰 안소영 씨를 돕기 위해 동료 배우 하재영 씨가 뒷자리에 타서 기어를 1단에서 2단으로 바꾸는 등의 지시를 도우려고 했는데 결국 그 역시 함께 사고를 당했습니다. 안소영 씨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눈앞에는 차 유리가 깨진 물속이었고, 하재영 씨와 함께 살기 위한 본능으로 간신히 탈출해 나섰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은 매우 추운 겨울이었고, 하재영 씨는 탈출과 동시에 본능적으로 주변에 있던 건초를 모아 몸에 뿌리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을 본 안소영 씨는 그가 정신이 나간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제야 영화 스태프들이 안소영 씨를 찾기 위해 난리를 치기 시작했지만 이미 하재영 씨의 의상이 차에 실려있던 바람에 팔당호 물 위에 그의 옷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현장은 참으로 끔찍한 참사였다고 회상합니다. 그렇게 힘겹게 에마 부인을 촬영한 끝에 영화는 크게 히트했지만 안소영 씨는 그 후 활동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감독들이 그녀를 만나면 늘 같은 것을 요구하며 작품과는 관계없이 늘 벗기려고만 했다고 합니다. 또한 길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한번 벗어봐 가슴이 얼마나 큰지 보자며 무례하게 굴었고 사람들은 그녀의 얼굴보다는 가슴을 먼저 보는 치욕을 당했다고 합니다. 에마 부인의 이미지 때문에 대인 기피증까지 생겼으며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해 다른 연기를 하고 싶어도 임권택, 배창호 같은 영화 감독들이 안소영 씨에게 일반적인 배역을 맡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배우로서 진정한 연기를 거의 하지 못해 한이 맺혔다고 합니다. 딸이 배우가 되는 것을 반대하셨던 아버지도 에마 부인이 흥행하자 이듬해에 돌아가셨고 안소영 씨는 그로 인해 너무 죄송해서 부모님 이야기도 어디서 꺼내지 못하고 가슴 아파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또한 안소영 씨는 한 번은 영화 촬영을 위해 미국으로 갔을 때 그곳에서 너무나 큰 바퀴벌레들이 사방에 돌아다니는 환경 때문에 위생 문제로 한 달 동안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온몸의 모든 구멍에서 노란 고름이 나왔고 결국 기절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당시 함께 있던 현숙 씨는 안소영 씨가 쓰러지자 그녀를 병원에 데려다 준 후 영화 스태프들을 부르러 떠났습니다. 그러나 인종차별이 심했던 당시 미국에서 하필 그 병원은 백인만 받는 병원이었기 때문에 안소영 씨는 다른 병원으로 강제 이송되었습니다. 현숙 씨와 영화 감독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안소영 씨가 어디로 옮겨졌는지 알 수 없어 밤새도록 병원들을 찾아 헤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것을 알게 되어 급히 달려갔지만 병실에서는 안소영 씨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영안실까지 들어가 보자 침대 위에 누워있는 사망자들 사이에서 숨을 쉬고 있는 안소영 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현숙 씨가 이 친구 살아있는 애라고 소리치며 응급실로 옮겼지만 안소영 씨 본인은 며칠 동안 기억이 없었고 나중에야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번째 삶을 살게 되었지만 안소영 씨를 살렸던 그 친구는 지금은 안타깝게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안소영 씨는 스키장에서 한 남성을 만나 함께 스키를 타다가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었는데 당시 30대 후반이었던 안소영 씨에게 엄마와 외숙 등 모든 가족들이 시집을 언제 갈 거냐고 독촉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녀는 그 남성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며 호감을 느끼려 했고 그 과정에서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남성은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위장이혼 사기를 당한 셈이었습니다. 속임을 당한 안소영 씨는 남의 가정을 깨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마음이 금세 식었지만 아이는 포기할 수 없어 싱글맘으로 홀로 아이를 낳고 미국으로 도망치듯 이민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타국에서 배우라는 이름을 버리고 오로지 엄마로서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한 안소영 씨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립하려 노력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동생들과 어머니를 돌봐야 했던 그녀는 친정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었고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금전적인 도움을 전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국에서 순두부 식당을 운영하고 백화점에서 판매원으로 일하며 억척스럽게 살아갔습니다. 순두부 식당을 열었던 이유는 아들이 순두부를 좋아한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었지만 식당 운영과 아들 돌보기까지 혼자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영업이 끝난 식당에 홀로 앉아있던 안소영 씨는 갑자기 들어온 3명의 남자들에게 뭔가를 요구받았습니다. 너무 피곤했던 그녀는 이들이 총을 겨누고 있는지조차 몰랐고 옆집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이 그녀를 주방으로 끌고 가면서 총을 겨누는 강도들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가 얼마나 지친 상태에서 홀로 싸우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시간이 지나 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안소영 씨는 아빠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아이로서 겪는 변화를 설명해 줄 남자 어른의 존재가 절실해졌지만 그녀는 아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고뇌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소영 씨는 약한 엄마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아들에게 필요한 지지를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아빠를 만날 수 있는지 물어봤고
안소영 씨는 이미 세상을 떠난 아빠의 사실을 알릴 수 없어 피눈물을 삼키며 아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녀는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 안소영 씨는 예능 프로그램 같이 삽시다에 고정 멤버로 출연하며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을 즐기고 있었지만 프로그램의 포맷 변경으로 인해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진은 변화를 주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안소영 씨의 하차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안소영 씨는 프로그램에서 조용히 자리하며 다른 출연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한 요리로 대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프로그램의 중요한 일부분이었기에 시청자들에게는 그녀의 부재가 큰 허전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